할아버지한테 냄새나요. 의인? 냄새라니. 이 할애비는 매일 깨끗하게 씻고 다니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냐? 혹시 손자가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못 맡는 냄새라도 있는 건가? 이런, 나만 모르고 있었다니.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왠지 모르게 모를 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나에게 말 못할 냄새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냄새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닥터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왠지 모르게 말하기 쑥스러워하시는 바로 그 문제, 노인 냄새, 일명 호라비 냄새의 원인과 속 시원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 특유의 냄새,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집중해주세요. 이 냄새의 주범은 바로 노네날이라는 녀석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노인 냄새 날 것 같지 않나요? 이 노네날은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피지, 기름이 산패되면서 만들어지는 아주 고약한 녀석인데요. 특히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해 50대, 60대가 되면 아주 활개를 치는 친구입니다. 문제는 이 노네날이 한번 생기면 잘 씻기지도 않고 마치 피부에 딱 붙어 사는 것처럼 아주 끈질기게 냄새를 풍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몸의 땀 냄새나 발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특유의 오래된 기름 냄새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럼 노네날만 문제일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멜라닌 색소도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덜 되면서 피부의 자연 치유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질수록 피지선에서는 기름이 더 쉽게 산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부 건강이 약해지면 냄새도 더 심해진다는 사실. 마치 오래된 집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듯이 우리 몸도 관리하지 않으면 특유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신체 변화도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체질이 변하면서 암모니아나 페놀 같은 악취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소변이나 땀을 통해 배출될 때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죠. 여기에 요실금이나 요실병 같은 증상까지 더해지면 냄새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냄새를 넘어 위생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구강 건조증은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하고 이는 곧 치석 증가와 심한 구취로 이어집니다. 입냄새와 몸냄새가 섞이면 정말 최악의 콤보가 될 수 있겠죠.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땀도 문제입니다. 땀 자체는 원래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땀이 피부 표면의 세균과 만나 분해되면서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아포크린 땀샘이 많은 부위에서는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풍부한 땀이 나와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암내 역시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화 스트레스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활성산소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이때 피지선에서 나오는 불포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노네날 같은 냄새 유발 물질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거죠. 마치 오래된 기름이 산화되어 쩐내가 나듯이 우리 몸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노인 냄새, 호라비 냄새는 노네날, 피부 장벽 약화, 신체 변화, 구강 건강 불균형, 땀과 세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사실. 이제 원인은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이 냄새를 지긋지긋하게 없앨 수 있을지 속 시원한 해결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청결 유지입니다. 에이,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씻는 것과 냄새를 없애기 위해 꼼꼼히 씻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샤워할 때는 그냥 대충 물만 뿌리지 마시고 두피, 귀 뒤, 목덜미 등 상부, 겨드랑이 등 냄새가 주로 발생하는 부위를 정말 꼼꼼하게 문질러 씻어야 합니다.
노네날은 물에 잘 씻기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불려주는 과정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입욕을 추천합니다. 물에 오래 몸을 담그고 있으면 산화 성분들이 불어나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일반 비누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노네날 전용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해보세요.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 비누보다 노네날과 피지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테킨, 판테놀, 알란토인, 베타글루칸 같은 식물 추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항산화, 항염 효과까지 있어 더욱 좋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땀 배출이 많은 환경을 피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축축한 몸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냄새는 단순히 피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피지 산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현미, 메밀, 사과, 딸기, 토마토, 고추 같은 항산화 식품들은 몸속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노네날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의 풍부한 탄닌 성분과 녹차의 항산화 성분은 노네날로 인한 악취를 막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매일 녹차를 마시거나 감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식단도 중요합니다.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생선, 해초류, 두부 같은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은 몸의 산성화를 촉진하여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니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주와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술과 담배는 몸속 노폐물 생성을 촉진하고 간 기능을 저하시켜 냄새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몸속 수분을 빼앗아가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비타민 D 생성을 돕고 전반적인 신체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적절한 운동도 잊지 마세요. 운동은 산화 방지 효과는 물론 아드레날린 분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성산소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땀을 흘리는 운동 후에는 꼭 깨끗하게 샤워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섬유관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옷이나 침구류에도 배어들기 쉽습니다. 땀을 잘 흡수하는 면 소재의 속옷을 입고 땀을 많이 흘렸다면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불이나 베개 같은 침구류도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의 밴 냄새는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다시 옷에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침구류는 최소 2주에 한 번 세탁하고 커튼이나 카펫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집안 전체의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강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강 건강도 냄새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구강 건조증이 있다면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고 꼼꼼한 양치질과 치실 사용으로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도 혀에 낀 설태를 제거하여 구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3분 이내 양치질, 하루 3번 이상 양치질, 그리고 치실 사용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필요하다면 치과 정기 검진을 통해 구강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향수나 탈취제를 사용하면 냄새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향수나 탈취제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오히려 기존 냄새와 섞여서 더 고약한 악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정말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에 있는 향수나 보디로션의 향료, 실리콘 같은 보습 성분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오염물질이나 피지가 모공을 막아 냄새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인위적인 향으로 덮으려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노인 냄새, 호라비 냄새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청결 유지,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섬유 및 구강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몸의 냄새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더 이상 냄새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손자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자, 어떠신가요? 이제 할아버지한테 냄새 안 난다고 할 수 있겠지? 여러분의 상쾌하고 자신감 있는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